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영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조지타운 국제문제저널에 실린 K드라마 분석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액션 장르의 인기는 할리우드와 1990년대 반짝 홍콩 느와르와 2000년대 초반까지 일본 막부시대 무사 영화나 야쿠자 영화가 인기를 얻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원할 것 같던 홍콩 느와르 액션 시대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할리우드 액션이나 일본의 사무라이 액션이 점점 식상해지는 이유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바로 감성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영혼을 집어넣는 것은 바로 인간의 감정을 움직일 수 있는 감동적 스토리일 것입니다. 아무리 액션이 화려해도 마음을 움직이는 단단한 스토리가 없다면 팥이 없는 붕어빵이 됩니다. 요즘 과도하게 자랑하는 중국의 액션 영화들, 지난번 넷플릭스에 올라온 구령성체 또한 액션은 90년대 홍콩 액션을 그대로 보여줬지만 스토리의 빈약함이 이 영화의 몰입도를 떨어뜨립니다. 또 요즘 주성치가 제작한 25년 만에 소림축구 시즌2에 해당하는 쿵푸 여자축구가 개봉 사흘 만에 흥행수익 우리 돈 1,300억 원을 돌파할 정도로 엄청난 흥행을 하고 있지만 반면에 다시는 주성치 영화를 보지 않겠다라는 실망의 영화평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결론은 위에서 말한 스토리가 없는 영화라는 것이 비판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열광했던 미국 액션 영화들도 넷플릭스에 계속해서 올라오지만 선뜻 손이 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스토리의 부재입니다. 액션은 더 화려하고 폭탄은 더 많이 터지고 특수효과는 더 많아졌지만 마음에 전달되는 스토리가 점점 얇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 부장이 2주 연속 전세계 1위에 오른 이유는 액션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바로 딸을 구하겠다는 아버지의 부성애가 이 드라마의 전체 스토리를 꽉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점점 전세계 시청자들이 미드를 보지 않고 K드라마를 보게 되는 이유도 이 부분이 크게 차지합니다. 지금부터 이 K드라마의 강점을 분석하는 미국 언론의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감정적 간주는 캐릭터의 감정에 집중하고 시청자의 공감을 유도하는 점에서 K드라마의 매력을 상징하며 이는 K드라마의 소프트파워와 국제 외교에서 한국 대중문화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지난 몇 년간 전세계 관객들은 사랑의 부시착,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더 글로리 등 수많은 K드라마 팬이 되었습니다. 인기가 높아지고 있음을 증명하듯 오징어 게임은 2021년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시청된 TV 시리즈가 되었으며 첫 28일 동안 16억 5천만 시간 이상의 시청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이 엄청난 인기 드라마들은 미국 TV에서 자주 등장하는 냉소적인 이야기들에 대한 건전한 대안을 제공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K드라마를 소비하는 것이 우리보다 더 자비롭고 정의로운 공동체에 대한 이상향적 비전을 통해 정신건강을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하고 종종 도덕적인 줄거리들이 예상치 못하고 때로는 선정적인 반전과 전개를 통해 전개되어 시청자들이 한 번에 여러 에피소드를 몰아서 시청하게 만듭니다. 과거에는 시청자가 주로 여성이었지만 퀄리티 TV 시대에 이 추세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K드라마에 등장하는 이야기의 유형은 여성 관객들이 주로 소비하는 로맨틱 멜로드라마를 넘어 점점 다양해졌습니다. 대중문화는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와 명성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K드라마, K팝 음악, 영화, 패션, 한국 요리, 화장품, 유튜브 스트리머의 급격한 인기는 지난 30년간 한국 소프트파워의 힘 강화에 기여했습니다. 전세계 관객들은 디지털 문화를 접함으로써 한국의 역사와 그 현대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도전에 익숙해졌습니다. 한국 대중문화의 성공은 갑작스럽게 보일 수 있지만 1993년부터 시작된 치밀하게 수립된 공공정책들에서 비롯된 것으로 한국 경제를 세계화하고 그 문화를 수출 가능한 상품으로 전환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보조금과 세금 인센티브 등으로 K컬처를 지원해 높은 제작비를 확보하고 마포구 디지털 미디어 시티 같은 시설 투자, 글로벌 유통망 확대 이니셔티브, 영화 드라마 촬영지를 홍보하는 관광 캠페인 등을 통해 진행해 왔습니다. 국제 외교를 통해 소프트파워가 한국에 대한 인식을 높이면서 현대 K드라마와 그로 인한 시청자들의 한국에 대한 동경심은 오늘날 한국이 세계에서 어떻게 그 중요성을 얻었는지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K드라마에는 보통 감정적 간주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K드라마가 엄청난 인기를 끈 주요 이유입니다. 감정적 간주는 개인이나 여러 인물의 진심 어린 감정을 대담하게 보여주는 순간들입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감정은 향수, 낭만, 절망, 감사, 행복 등 다양할 수 있으며 텔레비전 미학을 통해 공개적으로 표현됩니다.
전형적인 중간 장면은 서울의 카페나 가로등 아래에서 깊은 생각에 잠긴 인물의 느린 추적샷으로 시작하며 그들의 쓸쓸한 얼굴을 보여주고 동료나 연인의 이미지와 교차 편집됩니다. 또 다른 장면이 이어지면서 시리즈의 중요한 순간을 회상합니다. 김태리가 연기한 나이도는 2022년작 25, 21에서 그녀의 음성사서함을 듣습니다. 이 장면들은 줄거리의 전개를 잠시 멈추게 하여 대사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시청자에게 동정과 애정을 불러일으키고 심지어 울음을 유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비밀의 숲과 눈물의 여왕 같은 K드라마에서는 시청자들이 등장인물들의 고통을 느끼고 그들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음을 느끼도록 초대받습니다. 음악과 함께 음악이 감정적 간주곡을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절제된 피아노 음색, 현악기 오스티나토, 그리고 감정적인 가사가 담긴 노래들이 등장인물들의 감정과 관객의 감정을 조화롭게 조화시킵니다. 감정적인 간주는 한국 문화 제작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이미지와 서사가 K드라마의 매력의 중심인 진심 어린 감정 표현을 위해 어떻게 조율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감정적 삽입은 시청자들이 한국 문화에 공감하고 한국의 사회적 문제를 더 잘 인식하게 하면서 K드라마의 줄거리와 배경을 통해 더욱 인지하게 만듭니다. 한국의 현실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데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K드라마는 전세계 시청자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입니다. 이들의 인기는 수천만 명의 팬들이 좋아하는 드라마에 등장하는 장소를 방문하고 일부 여성들에게는 로맨스를 찾기 위해 관광을 촉진시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국 대학생들은 K-팝과 드라마에 대한 열정을 한국어 학습의 주요 동기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중동의 K-드라마 시청자들은 진심과 사회적 조화, 가족 가치를 지향하는 이야기를 통해 한국 TV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아랍세계 시청자들은 한국 유교 도덕이 전통 이슬람과 문화적으로 가까운 곳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 TV를 보면서 자신의 공명하는 감정을 인식하며 이는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감정입니다. K드라마가 해외에서 동경을 불러일으키는 힘은 미얀마, 방글라데시에서 한국국제문화교류재단과 같은 공식 문화교류 프로그램 설립 노력을 촉진시켰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한국문화센터들은 각국 대사관의 후원 아래 K드라마의 매력을 활용해 더 큰 이해와 교류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K드라마 그 기반을 둔 감동적인 삽입들은 한국과 이들 국가 간의 문화적 이해와 영향력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넷플릭스 공동 CEO 테드 사란도스에 의해 스트리밍 대기업이 향후 4년간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 25억 달러를 투자할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한국 대중문화는 계속해서 여론을 동원하고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정치적 존재감을 감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습니다. 스트리밍과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 시대에 한국 관련 및 경영진은 한국 컨텐츠를 계속 수출해 한국의 이슈를 호의적으로 만들게 홍보해야 하며 특히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들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지금의 상황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된 한국 정부의 문화 수출 추진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K드라마는 더 이상 단순한 감상적인 텔레비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 문화를 친숙하게 만들어 전 세계 관객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K드라마는 단순한 수출 상품이 아니라 한국에 대한 호의를 높이고 외국 정치적 동맹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의 연합은 아직 북쪽 이웃과 전쟁 중인 국가와 자신을 두 고래 사이에 세우 즉 중국과 일본 간의 세우로 여기는 국가 경제에 중요합니다. 한국 드라마가 한국과 세계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고 지역 긴장의 중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16년 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한국 영토에 고고도 지역 방어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하기로 한 결정에 대응하여 K드라마, K-팝 음악을 금지했습니다. 중국에서 인기 있는 한국 배우들의 후원 및 홍보 투어는 그 사이에 취소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 수출 금지에도 불구하고 한국 미디어에 대한 수요 증가를 충족하기 위해 DVD가 중국 국경을 넘어 밀반입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2017년에 일부 한국 제품 보이콧을 완화했지만 정치적 피해는 이미 발생했고 한국 내 반중 정서는 여전히 높습니다. 한편 북한 지도자들은 한국 대중문화를 정부와 생활 방식에 대한 위협으로 적극적으로 규정해 왔습니다. 한국 이웃 드라마에 비해 K드라마는 전세계 시청자들의 공감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연속극은 현지 시장을 제외하면 일본은 전세계 인기를 받지 못했고 중국의 경우 엄격한 규제와 검열을 받습니다. 국가의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2와 C 드라마가 각자의 국가 관객을 겨냥한 주제와 미학을 특징으로 합니다.
G드라마, C드라마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에서 널리 인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반면 K드라마는 특히 2003년 이후로 일본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현지 제작된 TV 시리즈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본 드라마 산업가의 창의적 산업적 제휴를 통해 K드라마는 더욱 성장할 수 있습니다. 2023년 3월 일본 도쿄를 방문한 것은 12년 만에 첫 정상회담으로 양국 간 더 큰 유대와 경제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문을 열었습니다. 많은 K드라마가 스페인, 그리스, 캐나다, 식민시대의 일본과 같은 곳을 배경으로 하지만 현대 일본을 묘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만약 K드라마가 그렇게 한다면 양국 시청자들이 앞으로 서로를 더 공감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양국 관계가 여전히 불안정하지만 협력으로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공동 배급망과 더 주목받는 공동 제작을 통해 J드라마 제작사들과 협력해 강화된 양자 관계를 선보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국 관계자들은 대중문화를 국제 정치 영역에 계속 위치시켜 한국의 가시성을 높이고 국제 시청자들에게 한국 문화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작지만 점점 영향력 있는 한국을 돕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딱 미국의 정치 전략에 맞는 한류 기사입니다. 그래서 잘못 전달되는 한류 정보도 있고 너무나 친일본적 시각의 외교 관점도 보입니다. 요즘 국제정세에서 한국을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새우로 보는 시각은 구태입니다. 1인당 GDP에서 이미 일본을 넘었고 중국은 사회구조상 몇십 년 안에 선진국 대열에 끼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두 나라를 고래로 보기엔 한국은 경제 군사력부터 이제는 문화까지 너무 커버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우리나라의 위치를 너무 낮추고 미국과 일본 그리고 일부 중국까지 너무 띄우는 부류들을 종종 봅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위치는 엄연히 전세계 경제력 최소 10강, 군사력 5강, 문화는 이제 미국과 맞짱을 뜰 정도로 강해져 2강에 위치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발 한국 내에서만은 남의 나라의 국기를 흔들며 우리나라의 이슈를 가지고 마치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의 식민지 나라처럼 성족이나 일장기를 흔들어대는 쪽팔리는 매국노 짓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김 부장이 전세계 가장 큰 이슈를 낳고 있자 미국의 대표적 연예 매체 롤링스톤이 우리나라의 다른 액션 드라마를 추천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김 부장은 6화까지 공개하며 올해 넷플릭스 최고의 K드라마 중 하나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소지섭이 주인공 김도연 역을 맡은 이 시리즈는 총을 포기하고 은행일과 조용한 삶을 위해 딸 김민지를 키우는 엘리트 블랙요원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 시리즈가 강렬하게 울리는 이유는 소지섭의 연기력과 액션감입니다. 우리는 그의 아버지 본능이 그를 굴복시키고 결국 완전히 풀어놓는 모습을 봅니다. 민지가 학교에서 잔인하게 괴롭힘을 당하고 맞고 죽은 줄 알고 지역 깡패들에게 끌려가자 폭력을 포기하겠다고 맹세한 아버지는 자신이 떠났다고 생각했던 남자를 풀어놓고 그녀를 되찾기 위해 뭐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전의 자신을 되살리는 것은 옛 적들과 새로운 적들이 그를 노리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 인기 웹툰 각색은 현재 스트리밍 중이며 결말까지 단 4화만 남았습니다. 이 시리즈를 사랑한다면 마음과 복수가 어우러진 다른 작품들도 소개합니다. 네디의 테리우스, 고1이는 쌍둥이를 키우느라 바쁜 엄마일 뿐인데 남편이 의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녀가 모르는 사이 옆집 김보는 사실 임무 실패 후 완전히 운둔한 전설적인 비밀 국가정보원 요원입니다. 에린의 남편이 기업 방위 업무의 부수적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김보는 은시처에서 나와 뜻밖의 동거 베이비시터가 되어 단서를 모으려 합니다. 이후 에피소드에서 이 예상치 못한 듀오는 기업 암살, 정치적 은폐, 어두운 진실의 위험한 그물을 헤쳐나가면서 혼란스러운 두 유아를 보호해야 합니다. 베가본드, 끔찍한 비행기 추락 사고로 프로 스턴트맨 차달건의 사랑하는 조카가 사망합니다. 상실을 받아들이려 애쓰던 달건은 사고가 사실 조직 범죄였음을 밝혀냅니다. 분노한 그는 범인을 추적하기에 모르코로 날아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비밀 국정원 요원 고에리를 만나 팀을 이루고 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비행기 추락 사고의 진짜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점점 더 정의 용병단의 표적이 됩니다. 악의 꽃, 조용한 금속공예 작업장의 닫힌 문 뒤에서 백희성은 사랑이 넘치는 남편이자 다정한 아버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거칠에 불과하며 숙련된 살인사건 수사관인 아내 차지원이 연쇄 끔찍한 미제 살인사건을 맡으면서 안에서부터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단서들이 집을 가리키자 지원은 가족을 어두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남편이 훨씬 더 음산한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합니다. 이제 긴장된 심리게임에 갇힌 희성은 지금까지 숨겨온 것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위해 싸워야 하고 그의 아내는 진실을 밝히는데 집착합니다. 무빙, 성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든데 고등학생 김봉석과 장희수는 세상에 숨기고 있는 비범하고 유전된 초능력을 숨겨야 하는 추가적인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무자비한 살인마가 같은 재능을 가진 은퇴한 특수요원들을 추적해 살해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생명이 위태로워집니다. 자녀들이 다음 암살 대상이 될 것임을 직감한 전 비밀요원 김두식, 이미연, 장주원은 그림자 속에서 나와 초능력을 발휘해 아이들을 추적하는 자들과의 미친 전투를 벌입니다. 킬러들의 쇼핑몰, 정지안의 평범한 삶은 삼촌 정직만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산산조각 납니다. 삼촌은 그의 집과 암살자들에게 무기를 파는 비밀 온라인 시장을 남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지안은 하룻밤 사이에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살인범들의 주요 표적이 되고 그들은 사업을 장악하려 합니다. 집에 대한 잔혹한 포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지안의 유일한 생존 희망은 가족의 어두운 과거를 조각조각 맞추고 삼촌이 몰래 가르쳐준 전투훈련을 해방하며 그의 사업에 새로운 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시즌에서 지안은 공식적으로 새로운 역할을 맡으며 진만과 힘을 합치는데 진만은 살아있음이 밝혀져 그들을 쫓는 어둠의 세력과 전쟁을 벌입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이 작품 중 마지막에 소개된 킬러들의 쇼핑몰은 다음 주 22일에 새로운 시즌이 올라옵니다. 아마도 이 드라마가 넷플릭스에 올라왔다면 충분히 전세계 1위를 할 수 있는 스토리와 액션을 가지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킬러들의 쇼핑몰을 몰래 보면서 중국인 캐릭터 미네에 열광하는 중국인 반응입니다. 미네와 베트남 남자는 어디 있나요? 끝에는 본 적이 없어요. 죽은 걸까요? 파시는 태국에서 왔어요. 두 번째 시즌을 찍고 싶다면 절대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 킬러들의 쇼핑몰에는 우리 사람이 몇 명밖에 없습니다. 정말 중국인 캐릭터 미네는 툼레이더의 라라 크로포트 같았어요. 태국인 중국인 캐릭터는 이 드라마의 최고의 액션 커플이었습니다. 파신도 아이가 있기 때문에 태국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미네가 밖에서 쏜 총은 무엇인데 드론이 멈췄죠? 드론 카운터건은 드론 신호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전자기 펄스, 자기장을 교란하면 원격 제어가 불가능해집니다. 좋은 소식은 미네가 죽지 않았다는 것이고 나쁜 소식은 베일도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즌2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드라마를 진짜 미네를 보려고 봅니다. 그녀는 정말 멋있어요. 또 중국인인 줄 알았어요. 어쨌든 그녀는 대박입니다. 처음 보는 한국 배우인데 정말 액션 연기를 잘하네요. 특히 중국어도 잘해서 처음에 중국인인 줄 알았어요. 이 드라마의 초반 액션은 모두 미네가 책임졌죠. 혼자 한 무리의 킬러들을 사냥했습니다. 우아의 미네의 액션은 보다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언제 이렇게 한국 액션 드라마가 재밌어졌죠? 이 드라마의 진짜 킬러는 미네다. 앞으로 내 한국 최애 배우 1위입니다. 한알령이 아니었다면 무조건 중국에 와서 액션 영화에 출연했을 거예요. 이 여배우는 액션도 최고이지만 섹시함이 철철 넘친다. 갑자기 어디에서 튀어나온 배우야? 할리우드 영화 속 여전사 분위기다. 거기다가 섹시하기까지 해. 결국 그녀는 파신의 제자였다. 파신은 여전사 2명을 길러낸 최고의 스승이네. 너무 좋아요. 싸움 실력도 좋고 그녀의 액션 연기는 중국처럼 판타지가 아니라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미네의 액션 연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킬러들의 쇼핑몰을 볼 가치가 있다. 정말 미네 그녀는 반할 정도로 카리스마가 넘침. 그녀의 액션이 너무 좋아. 베일이 죽지 않았다면 정진만이 돌아와 지안을 구하고 완성되지 않는 일을 마쳐야 베일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네와 파신이 꼭 필요합니다. 파무 파탈의 연기, 그녀를 나는 사랑한다. 미네옥은 정말 멋지고 금에나는 훌륭한 여배우입니다. 난 미네 캐릭터와 결혼하고 싶다. 바빌론과 베일의 부대는 미네 하나로 끝장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녀에게 적당한 보호장과 무기만 있다면. 여주인공 정지안보다 조연인 미네의 액션 연출이 더 뛰어났다. 시즌2에서는 정지안의 화끈한 액션이 기대된다. 미네가 진짜 걸크러시다. 중국 영화 드라마 제작자들아 보고 배워라. 제발. 와, 이런 캐릭터 오랜만에 보는 여전사다. 이 드라마의 최고의 캐릭터다. 앞으로 더 많은 액션 장르에서 봤으면 좋겠다. 그녀를 보고 나는 완전 반했어. 과거 홍콩 영화 액션 여배우를 보는 듯하네. 힘과 카리스마가 넘쳐. 요즘 중국 여자 액션은 너무 흐물흐물해. 나는 이 여자를 사랑해. 그녀는 평범한 남자들이 아니라 용병 2세트를 끝장냈어. 금이나 배우를 더 많이 캐스팅해줘. 그녀는 재능이 있어. 이가에 피 묻은 모습이 너무나 섹시하고 카리스마 넘쳐. 저 여자분 한국 여자인가요? 아니면 중국 여자인가요? 한국인이라면 중국어도 수준급이야.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중국인들이 몰래 보며 한국 드라마 속 중국인 역 캐릭터에 완전 반해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입니다. 과거 90년대 중반만 해도 우리가 홍콩 여배우들의 액션 연기를 보고 감탄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이 반응을 보니 격세지감을 느끼게 만드는 반응입니다. 한류 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